자,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장지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장 기자, 예를 좀 들어서 일단 올해 만약에 특정 상품에서 손실이 났는데 내년에 다른 상품에서도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올해 손실을 무시하고 내년에 만약에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, 이런 경우 3년 안에는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자가 2023년 한 해 동안 2천만 원 손실을 받고 2026년에 4천만 원 이득을 봤다고 가정을 해보면요. 2023년에는 손실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없습니다. 문제는 2026년인데요. 원래대로라면 기본 공제금 2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400만 원을 내는 게 맞지만 이 앞서 3년 전에 손해를 봤던 2월 결손금 2천만 원이 추가로 적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지게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펀드에 부과되는 세금도 좀 짚어보죠. 지금까지는 손실이 나도 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바뀌죠? 네, 그렇습니다. 우선 혼합형 펀드에는 주식도 담을 수 있고 채권도 담을 수가 있는데요. 이 가운데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은 지금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전체 수익은 마이너스 500만 원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채권 투자로 200만 원 수익이 났고 주식 투자로는 700만 원 손실이 났는데 이런 경우에도 채권 투자 수익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가 됐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면서 펀드가 손실이 난 경우 앞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 다만 제가 지금은 이 펀드에서 손실이 났는데도 억울하게 세금 냈던 경우 설명드렸었는데요. 반대로 펀드 매니저가 주식 투자로 크게 수익을 내서 펀드 전체 수익률이 좋아졌다.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공제 없이 전체 수익의 20%를 세금으로 내야 해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. 네, 그런가 하면 또 펀드끼리 손익도 지금 합산되게 되는 거죠? 네, 지금까지 펀드별로 세금을 냈는데요. 네. 지금까지는 A 펀드에서 수익이 1,000만 원 나고 B 펀드에서 손실이 800만 원 났다 하더라도 현재는 각각 세금을 내다 보니 이익이 난 1,000만 원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140만 원을 냈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펀드끼리 수익을 합친 값, 그러니까 200만 원에 대한 금융투자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. 네. 자, 다른 부분도 좀 짚어보죠. 정부가 오늘 이 세제 개편안이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 세액 부담은 좀 늘어나잖아요.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네, 말씀 주신 대로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 증세 목적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네. 기본 공제 2천만 원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전체 주식 투자자 600만 명 가운데 30만 명만 세금을 내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거기에다가 증권 거래세율을 낮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늘어나는 세금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, 장 기자.